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도쿄올림픽 2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 개최 여부와 관련해서도 설왕설래했지만 독도 표기 문제로 다시 한일 갈등이 벌어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올림픽 보이콧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세종대학교 호사카 유지 교수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독도가 마치 일본 땅인 것처럼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홈페이지 이 지도에 표시가 돼 있다는 거죠. 조그맣게 점으로. 그렇죠? 예. 이것은요, 제가 어제도 확인을 좀 했습니다. 예. 사실 어디에 있냐고 하면 성화 본성을 하지 않습니까, 일본이? 성화 봉송. 쿄노. 어떤 식으로 성화 본성을 하느냐라는 쿄노를 그린 일본 약도에 독도가 표시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성화 봉송 경로 지도에 독도가 표시되어 있다. 예. 예, 그런 것입니다. 예. 네, 원래 아주 잘 보이게 표시되어 있었던 곳에 2019년 7월쯤에 한국정에서 강력한 항의를 했습니다. 이게 한번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죠? 예, 한번 문제가 돼가지고요. 예. 그 이후에 맨눈으로는 볼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일본에서. 예. 근데 아주 조그맣게 표기는 했어요. 또. 예, 그게 보통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요. 예. 그러나 저도 어제 많이 해봤는데, 예. 좀 5배 정도로 확대를 하면, 예, 희미하게 보입니다. 야. 예, 그러니까 이것은 일본 쪽에서 일단 한국 쪽의 항의를 받아들인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상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버리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조그맣게 표기한 게 오히려 더 빠져나가려고 하면서 의도적으로 집어넣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네요. 예. 의도적인 아주 고식적인 수단을 좀 썼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네. 그러나 일본의 영토 문제라는 것은 홋카이도 쪽에 러시아하고 남크릴리오르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남쪽에는 중국 대만하고 사이에 있는 센카교르도 조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 부분은요, 그러한 또 고식적인 수단도 쓰지 않고 그대로 아주 분명하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예. 예. 네, 그것을 또 제가 알아봤더니 러시아는 항의를 했더라고요. 러시아는 항의를 했고요. 예. 왜냐면 러시아는 남크릴리오르도를 시료 지배하고 있고. 그렇죠. 거기에 러시아 사람들도 살고 있고, 사실 군대까지 있고, 비행기장도 있고요. 우리랑 비슷하네요. 예.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굉장히 큰 섬이라서요. 4개의 섬인데, 항의를 역시 2019년에 했더라고요. 그러나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해서는 좀 보이지 않게, 그러니까 맨눈으로는 보이지 않게 하기는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남크릴리오르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군요. 어떤 처리도요. 예. 그래서 요새 러시아 쪽에서는 무엇을 하냐고 하면 거기 그나시리 섬이라고 가장 큰 섬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가서 올림픽에 출전 예정인 선수들이 합숙 훈련을 오히려 일부러 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특히 사핑 경기가 있다고 하는데 사핑 경기 하는 선수들이 거기서 쭉 합숙 훈련, 그러니까 이거 봐라는 식으로 하고 있고. 예. 그리고 또 남쪽에 있는 센카교르도 조도에 대해서는 중국하고 이게 대만이 또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항의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이러한 차이가 있어서 일단 독도에 대해서는 이쪽의 항의가 강했기 때문에
일본은 그 어느 정도의 처리를 했지만 그러나 자신들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초래하지 않았다. 막 이런 내용이 확실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항의했지만 철회는 하지 않고 아주 조그맣게 그렇게 처리하는 네네. 것으로.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볼 수 없어요. 아. 예, 그거는 사실입니다. 예. 제가 먼저 제 노트북으로 봤는데. 했는데 노트북으로서는 그 아무리 확대해도 보이지 않았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다음에 데스크탑으로 했더니 역시 그 확대하면 좀 희미하게.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그 생각결도 보다는 훨씬 희미했어요. 아. 이게 보통 사람들이 보면 거기에 솜이 있는지 없는지 독도라는 솜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 알고 있는 사람이 보면 이해가 되는데 안 그럴 경우는 전혀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실 이게 그 현실입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은 일본이 그러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초래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그 거의 볼 수 없다라는 것도 사실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를 보면 그때 한국의 항의에도 그러지 않았다라는 역사를 남길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뭐라 할까 안 좋은 방법으로 특히 평창 올림픽 때는 아시다시피 거기 한반도기에 독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 일본 쪽에서 당시는 그 스가 관반 장관이었거든요. 스가 관반 장관이 강력하게 항의를 했어요. 이것은 그 올림픽의 정치적인 이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빼줬죠. 그것을 일단 수용해서 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스가 관반 장관이 이번에 수상이 된 이후에는 다른 그 의도를 갖고 아주 불공평하게 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그 한국으로서는 불쾌하고요. 그러니까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움직임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일본 쪽에 현재까지 해왔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는 좀 그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그 IOC 같은 경우에 독도를 이제 분쟁 지역으로 간주하고 분쟁 지역으로 간주한다는 거는 이것과 관련해서 정치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표기하지 말라. 원래 이게 원칙이잖아요. IOC에. 그게 원칙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IOC의 어떤 룰도 위반을 한 거거든요. 일본이. 맞습니다. 그리고 IOC도 지금 두 나라가 알아서 하라라는 태도라고 그렇게 보도가 됐거든요. 그거는 수수방관이죠. IOC에. 그거는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또 IOC의 태도라고 할 수밖에 없고 일본하고 사이에 어떤 미래학이 있는지 의심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IOC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가 항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강력하게 그쪽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평창 올림픽 때도 평창 올림픽 때는 우리가 양보를 했을 때 같은 IOC이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IOC 입장에서는 아마 모르겠습니다만 공식 후원사 올림픽 공식 후원사가 일본 기업들이 우리보다 좀 많잖아요. 그래도 한국에서도 삼성이라든가 아주 큰 그 기업이 공식 스폰서입니다. 근데 그래서 한국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을 텐데요. 여러 가지 생각을 IOC도 하는가 본데 이걸 우리는 어떻게 비판을 하고 어떻게 항의를 해야 여러 차례 이것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항의를 했는데
이 네, 지금 먼저 그러니까 이러한 현실이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예. IOC에게 알려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IOC에 알려야 한다. 사실 예. 그 독도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렇죠. 주로 백인들 위주니까. 예. 그러니까 IOC도 일본 쪽에 이것은 좀 양보해야 되는지 양보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안 보이게 한 거죠. 사실 보통 사람들의 눈으로는. 예. 그래도 남겼다라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IOC에게 이러한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한 내용을 말씀하신 분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다 독도가 표시되어 있다. 예.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가 이야기한 내용을 인지하고 반대하신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저는 약간 의심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권 주자 중에서도 어떤 이야기도 안 하시는 분들도 좀 있잖아요. 예. 예, 그런 분들은 왜 말을 안 하시는지, 그런 것도 좀 비교가 되고요. 우리가 좀 강경하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나가야 되는 것은 일본이 고식적인 수단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이쪽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처럼 보이면서 그래도 주장하고 있다는 부분. 예. 이것은 정확하게 지적해서 정확하게 더 삭제하도록 해야 되고요. 예. 그러나 그 IOC도 이러한 정확한 부분을 모르면 또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IOC에게 그냥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지능적으로 그리고 지능적으로 공평하게 예. 그 변찬 때의 우리의 태도하고 비교할 때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고식적인 수단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상세하게 알려야 돼요. 이거 민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지금은 전이가 아닌 대권 주자가 된 분들이 또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해야 된다. 예, 네. 한국 정부가 그러니까 이것은 한국의 외교부라든가 청와대라든가 어딘가 해야 되는 데가 있을 겁니다. 네. 네, 거기서 좀 정확한 정보를 줘야 된다. 예. 그리고 정확한 항의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IOC도 이게 우리도 주의를 시켰는데 그런 식으로 또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IOC에게 어떤 항의를 했는지라는 부분이 많이 보도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요새도 IOC에게 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한국 정부 특히 외교부의 대변인이 항의를 했지 않습니까? 예. 논평 통해서요. 예. 네, 그렇지 않고 좀 실제적으로 IOC에게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청취자 9428님 올림픽 불참까지 선언해야 할까요? 청취자 전지혜님 엄연히 우리 땅이 왜 남의 나라 지도에 있는지 답답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올림픽 보이콧 이야기는 정세균, 이낙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 국무총리가 네. 예, 여당의 이제 대권 주자들이기도 하죠.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은 했는데 이게 정부가 보이콧 선언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강경하게 나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래서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한 3, 40초 남았습니다. 먼저 보이콧이라는 이야기는 한국 정부가 IOC라든가 일본에 말할 때 아직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일본은 그것을 완전히 삭제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요. 예, 좀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먼저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삭제를 요청을 해야 된다. 요청하고 공식적 그래도 루트로. 일본이 또 공식적으로 이거 삭제 안 하겠다. 예. 지금까지요. 일본의 카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교수님.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KBS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정안전부 장관 절해찬